오늘 얘기해 볼 주제는 사실 경기가 매우 안 좋아. 그냥 지금 안 좋지. 그러니까 모든 이제 뭐 자금이라든지 유통 이런 게 굉장히 느려지고 있다고 표현하거든. 그러니까 이코노미가 되게 슬로우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냥 안 좋다고 얘기를 하고. 나도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예전에 영상 찍을 때 내가 얘기한 적이 있었어. 경기도 있고 그다음에 위스키 시장 자체도 있고 어쨌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그 중국에는 정말 불패 술이 하나 있지. 마오타이. 그게 지금 중국 그 주식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1위야. 근데 이제 지금 은행주한테 1위를 뺏겼거든. 그러니까 원래 은행이 경기 방어주고 그다음에 주류가 대표적인 경기 호황 때 이제 잘 나가는 호황주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예전에 이제 신생 증류소가 엄청 생기면서, 그러니까 우리 쿠릴라 얘기했을 때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쿠릴라가 캐스크 반출 안 하면서 이제 오크통 값이 점점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잘 나가는 증류소들이 캐스크 반출을 안 하면서 독병 시장이 좀 어려워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내가 얘기한 적이 있었어. 근데 그때 내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신생이 엄청 생기는데 조만간 불황이 찾아오면 그 신생 증류소들이 캐스크를 이제 내다 팔 거고 이제 그 와중에 이제 독병 시장이 다시 활성화가 될 거다. 또 옥석 고르게 하고 또 캐스크 또 쟁여놓고 투자가 들어가고 이러면서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게 된 이유는 이제 맥미라 증류소 때문이거든. 맥미라 증류소가 파산 신청을 했지. 맥미라가 어디예요? 맥미라는 그 혹시 먹어본 적은 없지? 처음 들어봐요. 하이코스트는 최근에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둘 다 이제 스웨덴 증류소. 예전에 그 맥미라가 한국에 뭘로 떴었냐면 그 마이크로소프트랑 협업해서 AI로 레시피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맛을 결정해 놓고 그다음에 오크통마다 특징을 이제 맛을 입력해서 조합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맛으로 나올지 AI로 그 코타나인가 그걸로 해가지고 이제 만들었었다라고 이제 한국에 이제 기사가 뜬 적이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좀 직구로 해서 먹어본 사람들이 있었지. 그래서 아무튼 사실 그 전에도 시그널은 계속 있었어. 대표적인 게 작년에 그 텍사스의 할로우 증류소 법원인데 여기가 파산 신청을 했거든. 여기는 평판도 되게 좋았고 이제 굉장히 잘 나가는 증류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팬데믹 때 코로나로 인해서 증류소가 잠깐 쉬면서 판매가 안 되니까 뭐 그때 막 손세정제를 팔아서 버티네 어쩌네 하다가 결국 문을 닫았어. 그러니까 파산 신청을 한 거지. 거기뿐만이 아니라 요번에 이제 맥미라까지 파산을 하면서 심지어 맥미라는 지어진 지 꽤 오래됐단 말이야. 거의 99년? 그때 생겨진 거의 25년 된 증류소란 말이지. 그러니까 파산을 하면서 이제 과연 이제 이런 불황기에 위스키 이제 증류소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제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얘기를 들고 이제 영상을 찍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다른 증류소들은 지금 딱히 볼 수 있는 게 별로 없긴 한데 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디아지오, 페르노리카, 그다음에 뭐 윌리엄 그랜츠는 아마 상장이 안 돼 있을 거야. 브라운 포맨 정도 보면 주가가 다 바닥이야. 그러니까 뭐 LVMH라던가 이런 게 있긴 한데 여기는 주류와 포지션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거를 좀 볼 수는 없고, 그러니까 요는 지금 경기가 떨어지고 있고 술이 안 팔린다라는 건 사실이라는 거지. 그 맥미라는 어쨌든 스웨덴 증류소고 이제 원래 1999년도에 세워졌고 2011년에 제2증류소를 지었어. 그러니까 그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특징이라고 하면 제2증류소가 이제 좀 빌딩처럼 지어놓고 그러니까 몰트를 위에다가 이동시키면 공정이 이제 내려오면서 진행되게끔 해가지고 그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뭐 줄였다 뭐 이런 컨셉을 갖고 있는 증류소였지.
중요한 거는 뭐 그런 컨셉이고 뭐고 간에 실적이 계속 안 좋았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얘기해 볼 게 있는데 뭐 맛이 안 좋은 거는 그럴 수 있다고 치자고. 근데 핵심은 뭐냐면 스카치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다른 이제 제3세계 국가들 뭐 일본도 마찬가지, 대만도 마찬가지, 캐나다도 마찬가지, 호주도 마찬가지, 뭐 남아공이든 뭐가 됐든 내수가 잘 돌아가야 증류소가 유지가 돼. 그러니까 내수가 안 돼도 버티는 건 스카치밖에 없어. 그건 너무 오래됐기 때문이고 하다못해 법원도 내수가 사실은 대부분이야. 전 세계적으로 소비하는 술은 아니거든. 법원도 주로 미국에서 소비가 되고 일부가 수출이 된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이제 태생적인 한계가 있어. 스웨덴에 뭐냐면 스웨덴의 내수 시장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야. 인구 400만 500만 정도 되지 않나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서울의 반도 안 되는 인구로 이제 내수를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초 체력이 약하다는 거야. 내수가 안 받쳐주면. 그러니까 수출로 극복하는 거는 현 단계에서는 보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내수 실적이 점점 안 좋아지고 그래서 적자로 전환하고 구조조정도 하고 열심히 하다가 이번에 이제 파산이 된 거지. 맥미라가 조금 좀 안타까운 게 25년이나 됐는데 생각을 해봐라. 내가 저번에 아란이 성공적으로 잘 안착됐다고 얘기했잖아. 그 하면서 이제 딘스턴은 아직이라고 얘기했고, 맥미라를 이제 찾아보면 대부분 너네이징 스테이트먼트, 그러니까 나스 제품들이야. 연도수 표기된 제품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나스 대신에 이제 연도수 표기된 술을 출시하고 그게 이제 오피셜로 코어 레인지로 전환이 되고 평판이 좋아지면서 점점 성장을 해가야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신생 증류소의 함정이 하나 있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 봐라, 여기 일본 증류소들 이 굉장히 비싸. 연도수 표기도 없어. 이제 뭐냐면 이 친구들이 3년 4년짜리 위스키들이란 말이야. 이게 지금 뭐 만행, 2만행, 3만행 뭐 이렇게 가고 있으니 일단 기본적으로 생산량이 적어서 비싸게 내놔도 팔린다. 오케이. 근데 어느 시점에 문제가 되냐? 이제 연도수를 표기해야 되는 시점이 오면 문제가 생겨. 뭐 8년이든 10년이든 찍는 순간 이제 경쟁 상대가 누구다? 뭐 멀리 갈 것도 없다. 뭐 야마자키랑 가격 싸움을 해야 돼. 그러니까 네가 야마자키보다 2배 이상 줄 정도로 맛있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할 수 있냐 없냐가 이제 이 증류소들의 싸움이야. 앞으로. 이건 사쿠라와도 마찬가지고, 뭐 치치부도 10년짜리가 지금 한정판으로 나왔을 거야 아마. 이게 오피셜로 나올 준비를 하고 있을 거야 치치부가. 그러면 야마자키가 똑같은 거야. 치치부 10년이 야마자키보다 얼마나 비쌀 것이냐. 첫 번째, 비싸면 사람들이 그 비싼 값을 한다고 믿어줄 것이냐가 다 통과되면 브랜드로 안착이 되는 거야. 치치부는 어떻게 나와도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지. 일단은 현재까지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안착이 되고 있으니까. 이 친구들은 치치부가 안착이 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야. 되면 이제 야마자키와 치치부 둘 다 가성비를 뛰어넘지 못하면 더 싸야 돼. 훨씬 싸게 팔아야 돼. 만약에 치치부가 실패를 하잖아? 그럼 얘네도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지. 더 싸져야 돼. 그래서 지금 이제 일본 그 위스키 업계가 치치부의 행보를 지금 볼 수밖에 없다. 왜냐면 언제까지 나스로만 팔 거냐 이거지. 그러니까 언젠가 프리미엄으로 뛰어넘어야 되는데 나스로는 프리미엄을 얹기가 쉽지가 않아. 지금 맥켈란 뭐 카카오니 뭐니 그 시리즈에다가 뭐 무슨 나스 시리즈가 엄청 나오잖아.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정말 맛있어요, 가성비 좋아요 얘기하면 한번 사 먹어볼까. 심지어 맥켈란은 지금 컬러 시리즈 같은 그 면세점용 라인도 처음에는 막 금방 솔드아웃 될 것처럼 하다가 지금 그냥 남아 돌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다고.
지금 상황이 어려운데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몰라. 문제는 그거야. 한 번 꺾인 그 사치제의 그 소비 성향이 다시 반전되기까지 몇 년이 걸릴지 알 수가 없거든. 그러면 이제 파산하는 데가 안 생길까? 엄청나게 생기겠지. 뭐 스카치든 뭐든 그냥 맥미라는 시작일 뿐인 거고, 뭐 아까 얘기한 할로우 증류소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가 모르지만 망한 데가 꽤 많을 거야. 지금 이제 당면한 스카치도 문제, 재패니즈도 문제, 지금 뭐 대만에도 새로 생겼고 한국도 생겼고 중국은 수도 없이 생겨 있고. 자, 이제 그 나라들은 각 국가의 그 내수 소비에 기대서 지금 판매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 내수 소비를 지금 강력하게 저지시키는 것이 뭐냐? 스카치야. 왜냐면 전 세계에서 스카치가 제일 싸거든, 따지고 보면. 일본 위스키 중에서 스카치보다 싼 일본 위스키가 뭐가 있니? 싱글 몰트 중에 거의 없다시피 하지. 대만 위스키는 없다시피 하지. 한국 위스키는 없지. 뭐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요즘 하도 폭탄 세일을 해서 싱글 몰트가 2, 3만 원짜리도 생기는 마당에 우리는 10만 원은 받아야 돼요. 그러면 야, 너 3년짜리가. 그러면 이제 애국심에 호소하게 되고, 그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뭐 정부 지원도 받고 막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그 뭐 맥미라 파산이 시사해주는 바가 굉장히 큰데, 하나는 아까 얘기한 내수가 지금 확실히 그 맥미라가 자리를 잡지 못했다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게 하나,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경기가 떨어졌을 때 이거를 버틸 수 있는 증류소가 몇 개 없다. 그러니까 맥미라가 제일 심각했던 건 아까 얘기했던 다 나스 제품인데, 나스 제품도 뭐 평가가 좋은 게 몇 개 없고, 그 다음에 연도수 표기된 정규 제품조차도 평가가 다 안 좋았어.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좋을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상황이 안 좋으니까 자꾸 오너스 캐스크, 프라이빗 캐스크가 남발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프라이빗 캐스크가 정말 양날의 검인 게 뭐냐면, 그러니까 수많은 증류소들이 하고 있지만 특히 이런 소규모 증류소들은 뭐냐면 QC가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캐스크가 10,000개 있을 때 한두 개 뽑는 거랑 100개 있을 때 10개 있을 때 한두 개 뽑는 거랑 상황이 다르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프라이빗 캐스크를 했어. 그럼 프라이빗 캐스크가 둘 중에 하나거든. 뉴메이크 때 사서 갖고 있는 거야. 하나는 숙성 중인 걸 뽑아서 주는 거야. 자, 이러면 첫 번째의 경우에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지. 몰라.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도녹이야. 우리 도녹 증류소 가서 오너스 캐스크 먹어봤지만 정말 처참했잖아. 맛있게 나온 것도 있지. 근데 처참한 것도 있잖아. 이게 시장에 놔두면 심각해지는 거야. 평판이 진짜 거꾸로 그냥 쳐박는 거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경우에 증류소가 좀 플렉시블하게 좀 정상적으로 이근해로 교환을 해주던가 이런 거를 해줘야 되는데, 자, 교환을 해줘도 문제야. 그럼 그 교환해준 캐스크 어떻게 쓰고 갈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오피셜에 들어가야 되고, 그럼 오피셜이 볼륨이 크면 그거 괜찮은데 볼륨이 작으면 또 품질이 또 개판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 프라이빗 캐스크 이제 골라서 주는 경우는 조금 괜찮지. 내보내도 되는 것 중에 그런. 근데 그것도 모수가 많아야 의미가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프라이빗 캐스크 프로그램이 되게 양날의 검이거든. 그러니까 웬만하면 증류소들이 안 했으면 하는 거라고. 근데 하잖아. 왜 해? 돈이 없으니까지. 당장 그 소위 말해서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면 이자를 내야 되잖아. 근데 프라이빗 캐스크로 받아서 하면 술을 싸게 파는 셈이 되지만 결국 이자는 안 나가니까 훨씬 이득이라고. 대신에 미래의 나를 파는 거지. 하여튼 맥미라가 계속 연도수 나온 제품들을 발매를 했는데도 썩 시장 평가가 좋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미래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99년도에 생겼으니까 뭐 최소한 뭐 증류분의 몇 %는 뭐 20년용으로 두겠다, 뭐 10년용으로 두겠다, 이런 플랜이 있고 착착착 운영이 된 게 아니라 일단 3년짜리부터 팔고 뉴메이크 팔고 프라이빗 캐스크 팔면서 버티다가
라인업 아마 위스키백스나 이런 데 찾아보면 알겠지만 그 프라이빗 빼고 그 오피셜이 정말 난잡하게 나와. 되게 많아. 그게 어쩔 수 없는 건 나도 알거든. 어쩔 수 없긴 하지만 그게 사람들이 이걸 뭘 사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봐, 이게 연도수 마케팅이 뭐 되게 뭐 숙성 연수가 꼭 품질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어쩌다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마케팅이라는 건 직관적이어야 되는데 그 품질을 숙성 연수랑 연동시키면서 오는 그 긍정적 효과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 뭐냐면 뭐 내가 모르는 무슨 나스 제품 따다다닥 있으면 도대체 이게 가격 차이가 왜 나는 것이며 이게 무슨 의미를 하는 건지 소비자한테 공부를 시키잖아. 그 순간 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자, 가격을 안 주고 라벨만 딱 보여주는 거야. 글렌그란트 아보랄리스와 글렌그란트 10년을 딱 주면 무슨 생각을 하겠냐. 아보랄리스가 더 좋을 거란 생각을 하겠냐 이거지. 좋을 수도 있지. 근데 그럼 좋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마케팅적으로 납득을 시키려면 굉장히 많은 리소스가 필요해. 대표적인 게 시그넷 같은 거. 글렌모렌지 시그넷은 비싸잖아. 그러니까 이 나스 제품을 굉장히 많이 좋은 원액이 들어간 거는 맞지. 근데 어쨌든 연도수는 없잖아. 그러면은 지금 글렌모렌지 18보다 시그넷이 더 좋은 거예요 라고 하려 그러면 뭐가 들어가니? 마케팅, 케이스, 뭐 이것저것 엄청 들어가거든. 그 다음 뭐 리뷰도 엄청 돌려야 되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해야 돼. 이거를 성공적으로 안착을 시키려면 한 번 안착시켜 놓으면 좀 편하게 가지.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지금 맥미라 같은 회사는 연도수 붙은 게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있어도 평판이 안 좋은데 나스 제품 이름 이상한 거 엄청나게 많거든. 그럼 소비자들이 딱 맥미라 제품 라인업 쫙 봤을 때 사기 전에 라인업 보고 포기한다고. 그냥 속 편하게 글렌도르낙 12 사는 게 낫지. 글렌피딕 12 사는 게 낫지. 내가 아는 브랜드 딱 보면 등급도 눈에 보이고 12, 15, 18, 21 딱 편하잖아. 21이 좋은 거겠네? 좋은 거 먹고 싶으면 21 사고 오늘은 돈이 없네? 그러면은 그래도 12년 이렇게 사는데 얘네들은 가격 차이를 네이밍으로는 납득하기가 어렵다. 이게 지금 소위 말해서 신생 증류소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이야. 이걸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스웨덴의 하이코스트도 비슷한 길을 가고 있는데 하이코스트는 아직까지는 괜찮아. 성공적으로 잘 하고 있어. 왜냐면 그쪽은 조금 더 프리미엄을 강조를 많이 하고 싱글 캐스크 전략이 조금씩 다르고 오피셜도 조금 마케팅을 잘했어. 좀 난잡하지 않게 지금 해놔서 잘 가고 있어. 근데 하이코스트도 나중에 문제가 된다. 왜냐? 좀 얘기가 좀 달라져. 아까 이제 일본 위스키 얘기했지. 그 다음에 스카치, 아이리시 다 이제 특징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국가 브랜드야. 나라의 정체성. 그치. 뭐냐면 우리는 증류소를 몰라도 스카치라 그러면 일단 믿고 살 수 있는 브랜딩이 돼 있단 말이야. 재패니즈라고 하면 그 야마자키, 니카, 하쿠슈 뭐 요이치 이런 애들이 이미 선봉대가 나서서 고품질의 프리미엄을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어이없게도 막 쿠라요시 같은 것들이 유럽에서 팔리는 거야. 일단 재패니즈 타이틀을 붙여놓으면 어떻게든 팔린다가 된 거야. 물론 이제 그 브랜드가 지속성을 가지려면 맛이 좋아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국가 브랜드가 생각보다 중요하다는 거야. 카발란이 길을 닦아놨기 때문에 오마르가 쉽게 탑승을 한 거고 그 뒤에 증류소들도 쉽게 탑승이 가능해. 그럼 카발란 특징이 뭐냐가 타이완 위스키의 특징이 뭐냐가 된 거야. 숙성이 빠르고 캐스크 영향이 세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 대비 맛이 좋다 뭐 이런 이미지가 생겼고 재패니즈 위스키는 뭐 미즈나라 건 아니면 뭐 와페니즈에 뽕이 붙던 뭐가 됐던 재패니즈 위스키에 대한 브랜딩이 이미 돼 있단 말이야. 스카치 말할 것도 없지. 그지? 아이리시가 지금 그걸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이리시는 아직 확실히 정립된 게 제임슨, 그러니까 자메슨, 뭐 그 다음에 뭐 미들턴, 뭐 부시밀 요런 게 있긴 한데 아직은 뭐 너 좋아하는 쿨리도 있고 아직은 좀 정체성을 좀 만드는 중이지. 근데 어느 정도는 이미 알려진 브랜드가 있잖아. 그러니까 최소한 그 아이리시 위스키라고 했을 때 시장에서 철저하게 외면받을 정도는 아니다 이거지. 어느 정도는 믿음이 좋아졌는데 자 그럼 스웨디시 위스키는? 특징이 뭘까? 뭘로 만들었을까? 그럼 봐. 스웨디시 몰트? 스웨디시 오크? 그 미즈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렸는데. 그러니까 내수에서 인정받고 관리 방법이 확립되고 사람들한테 꾸준히 선보이면서 미즈나라라는 캐릭터를 만드는데 걸린 시간 생각해보면 스웨디시 쇼크라는 게 그렇게 단기간 내에 유명해질 수가 없겠지. 스웨디시 몰트가 뭐가 다른데. 사실 로컬 발리 얘기하지만 로컬 발리가 뭔가 썸씽 스페셜한가? 아니야. 그냥 로컬 발리가의 의의는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서 만들었어요 이상도 이하도 아니거든. 뭐 품종을 뭐 골든 프로미스로 했어요. 품종을 뭐 콘체르토로 했어요. 물론 이제 맛 차이는 나겠지만 그게 정체성을 만들어줄 정도까지 진하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맥미라는 증류소 자체의 캐릭터도 못 잡았고 스웨덴 위스키의 정체성도 못 만든 상태로 무너진 거야. 그러니까 하이코스트의 이제 문제는 이제 하이코스트가 스웨덴 위스키의 정체성을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뭐 호주도 위스키하고 뉴질랜드 위스키도 하잖아. 그 보면은 호주 위스키는 뭐냐? 아니, 그러니까 정체성이 뭐냐? 이제 그나마 요즘에 뭐 요즘은 좀 아니지만 그나마 좀 정체성을 좀 가지려고 하는 게 타즈마니안 위스키가 좀 가지려고 하고 있고, 우리도 알고 있는 뭐 프랑스, 뭐 레바논, 그다음 뭐 독일, 그다음에 뭐 덴마크, 남아공, 한국 다 신생 엄청 많잖아. 그러니까 이 증류소들은 절체절명의 미션을 띄고 있는 거야. 내가 뜨는 거 더하기 국가의 이미지도 내가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제 맥미라의 파산이 시사하는 바는 이제 그런 게 있지. 그치.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